저는 김포 검단 방문각학원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첫날이죠. 근데 여러분은 전주부터 쭉 수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법 첫날이지만 다 들은 내용이지만 OT 잠깐만 세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 잠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이미 앞에서 다 다른 과목이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세법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공시법하고 세법 합쳐서 하나의 과목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중에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합쳐서 과락을 변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법 다 맞고 이거 다 틀려도 과락은 변할 수 있다. 왜? 16개니까 40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평균 60이 됐을 때 합격이 되는데 우리 세법은 2차 과목의 평균 점수를 낼 때 전략 과목 중에 하나다. 16문항이니까 우리 대다수 쉽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부분이 공시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전략 과목으로서 10문제에서 9문제에서 13문제까지를 목표로 그리고 16문항이니까 출제자 본인이 도전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편하게 공부하셔서 저 합격 점수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다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세법은 저는 10개에서 13개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자, 그러면 최근에 10년 동안에 출제됐던 경향을 한번 보면은요. 자, 조세총론 1편, 2편, 3편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제가 1편은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조세총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총론에서 보통 2문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32회 시험에서는 1문제, 그것도 총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인 문제로 묶어봤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는 조세 총론에서 1문제,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종전과 같은 비율 3문제 출제됐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문제, 예상대로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세요. 쭉 10년 동안에 재산세가 3문제잖아요. 그런데 32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징수하는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럼 저도 역시 32회 강의를 하면서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종부세에는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문항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3문제가 출제됐어요. 3문제. 여기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6문제. 이렇게 해서 비율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32회 시험은. 그럼 32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겁니다. 세법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조세 총론의 2문제,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평균이 3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 1문제, 이 비율로 출제가 됐죠. 물론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2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1문제 줄어들었고, 그죠? 취득세는 그대로 했었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그대로, 재산세에서 1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에서 3문제, 소득세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32회만큼은 보유세에 치중을 해서 국세가 9문제 편파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33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저는 어디에 중점을 줄 것이냐 33회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중에 3개 출제 비중이 가장 문항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3개 골라보세요. 어떤 거? 역시 벗어나지 않았던 취득세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재산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렇죠. 소득세, 이소득세. 이렇게 3가지는 필수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나 등록면허세 안 해도 되겠네. 안 돼. 예? 범위가 넓지 않아요. 좁아. 종합부동산세도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등록면허세를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되 치중을 이 3과목에 중점적으로 하라 이 얘기지. 이거를 다 빼놓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공시법 같은 경우도 그러되 등기법 어렵다고 그냥 제쳐놓고 뭐만 지정만 이렇게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습과정은 학원에서 여러분 많이 설명드려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초 이론 과정이 있죠. 예, 요거는 지금 언제? 저는 11월, 12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적 여유가 일찍 나오셨지만 기본이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이론을 11월, 12월 달에 하고요. 1, 2월 과정에 기본 과정 들어갑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결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세법은 심화 과정은 사례, 다른 과정하고 응용해서 개념 완성하고 핵심 이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이 3과정이잖아요. 그죠? 3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핵심 이론이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와 특강으로 가죠. 이때 우리 기본 이론이나 저는 개념 완성 핵심 이론에서 이 3단원을 공부할 때는 기본서 범위를 조금 압축을 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보충 자료가 프린트로 매주 나갈 겁니다. 수업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강할 때는 특수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꾸준하게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다른 과목 다 했으니까 세법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세법 공부할 때 합격을 위해서는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워라. 실현 가능한 계획.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오늘 학원에서 4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4시간 또 복습을 하고 남는 시간은 또 민법이나 학교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 이거는 안 돼요. 그거 지키지 못하잖아요. 한 번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지킬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라 이거죠. 나는 오늘 학원에서 3시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보편적으로 공시세법은 격주다 보니까 4시간씩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 세법을 끝났다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나는 오늘 밤 12시 지나기 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는 책을 봐야 되겠다. 공부한 내용 기본서를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만 실천을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강의를 듣고 기본서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상 문제 같은 건 글자 그대로 예상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기본서의 법률 조문이잖아요. 법조문. 물어볼 때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강의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한 번 정도 시험을 봤던 분은 두 번째 요번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왜? 개정되기 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2회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9월 16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가 됐는데 그것이 10월 달 시험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는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갖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 크게 연구 같은 거 왜 별도로 하나는, 우리는 연구도 해야 되는데 세법은 늘 어디 국회 가서 살아야 돼. 왜? 언제 법이 바뀌는지 소리 소문 없어.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면 여야가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 있다 보니까 개정안이 늦게 이렇게 됐잖아요. 12월 달에. 근데 요즘은 여당이 인원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통과됐어.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수업하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 이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기출문제를 다뤄보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범위가 압축이 되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시는데,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정되는 게 없잖아. 법률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쭉 점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세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개정된 거 5회, 10회, 11회, 12회, 19회 이런 때 출제된 문제는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왜? 옛날에 출제됐던 그 의도가 다르게 지금 개정된 걸로 뜯어 고쳐놨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고 25회에서부터 32회까지 출제됐던 그런 기출문제는 한번 다뤄보면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수업을 이제 33회 준비하면서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세법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걸 제가 웬만하면 해결해 드릴 걸로 성실하게 수업을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제만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학원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시험 장석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